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니 해도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야, 이거 진짜 EX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떻게 진짜 이 도구를 가지고 트레이딩의 수익률이 많이 높은지 이 전체 통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트레이더분을 모셨습니다. EX의 젊은 피죠. 그리고 EX의 열정 덩어리, 그리고 EX의 야, 정말 이분을 모든 집안에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듣는데, 저는 이분께 소개팅을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상동에 떠오르는 별, 상동의 혜성처럼 나타난 그녀, 양선주 아이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주 아이오라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서 조금 떨리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이제 실전 트레이딩 시간으로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제는 스마트 차트의 활용으로 정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업그레이드된 차트의 비밀, 영원히 지지 않는 확실한 매매 전략이라는 소제목을 적어두었어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대충 정했고요.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그래서 브리핑과 도미넌스 보는 방법 등을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오늘 아침에도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에 모닝 브리핑이 올라옵니다. 저희 회사에 5%님, 그리고 9%님, 김프로님 이렇게 세 프로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매일매일 오늘 장의 흐름을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 매일매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5%님이 또 한마디 잔소리를 하셨죠. 초보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되고, 그리고 5번, 5일차 거를 쭉 읽고 일주일차 것도 정독을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5번, 일주일치를 정독을 하면 흐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잔소리를 또 해주셨어요. 그런 잔소리들이 올라오는 모닝 브리핑입니다. 이런 브리핑을 읽다 보면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차트를 보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야 도미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트를 열어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 검색하시기 전에요, 고야 도미넌스를 제일 먼저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EX의 AI 고야가 매시간 추적을 하는 모든 코인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젯밤에 이 PPT 준비를 하면서 캡처를 해둔 화면인데요, 35.8포인트라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점수가 상승한 점수인지 혹은 하락한 점수인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점수를 봤을 때 당시에는 상승한 점수였죠. 전시간 대비 상승적인 것으로 저 끝에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이거를 고야 도미넌스 점수표에서 적용시키실 수 있어요. 아까 38포인트였는데 점수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플러스 21에서 플러스 50점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 거래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점수 영역으로, 이 점수 영역으로 상승한 것이니 상승 시그널의 코인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고야 도미넌스 옆에 마켓 도미넌스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시간 변동되는 시장 자본의 흐름을 이렇게 색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어제 저녁에 제가 캡처를 해둔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더, 탑10 알트, USDT 이런 식으로 5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나누어진 거를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락이고 이더리움 하락 후 반등 중,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를 팔고 있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 중인 것으로 보여지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비트를 팔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알트를 보유하고 있다. 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알트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알트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테더 보유량이 하락한 태로 유지 중. 여기 아래에 보시는 가운데 USDT 하락 후 횡보 중이라는 것이 USDT가 바로 테더입니다. 돈인데 돈이 하락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돈이 하락했다는 거는 현재 장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대신에 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알트 상승장이 예상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대충 읽어 보았다면 차트 시그널을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스마트 차트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마트 차트에 여러 가지 보시는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를 따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이라는 기능입니다. 캔들 기능을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변동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빨간색은 하락이고요. 파란색은 상승이다 라는 추세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캔들과 하이키나시라고 하는 캔들을 섞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색깔로 한눈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 버튼을 체크했을 때요, 빈 캔들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항상 빈 캔들이 끝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이 1시다라고 하면 2시가 되기 전에, 1시 봉이 마감되기 전에 마지막에 뜨는 캔들, 1시의 캔들은 빈 캔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빈 캔들은 일반적으로 테두리 색이 있어요.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테두리에 색이 있는데 색 그대로 확정이 보통은 됩니다만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하셔라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캔들 기능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스마트 라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라인이라는 기능이 사실 너무 좋지만 저는 스마트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 그러면 체크를 해보면 위에는 상승이고 아래는 하락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스마트 라인을 기준으로. 자, 노란 스마트 라인이 지금 생겼어요. 그 스마트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보여지는 캔들은 상승한 추세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캔들은 하락한 추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캔들이 가장 올리는 지점을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이평선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지지 저항 추세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지지 저항이라는 건 이 선을 지지를 상승을 할 때는 이 선이 스마트 라인이 지지를 해준다라는 뜻인 거고요. 하락을 할 때는 위에서 스마트 라인이 저항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과 지지선을 뚫고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격이 변경이 되게 되면 추세가 변동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마트 라인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야 라인입니다. 이 고야 라인은 프리미엄 차트에도 사실 있는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보조사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스마트 라인과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조사원이다라는 이름을 좀 별명을 지어보았습니다. 고야 라인 버튼 체크를 하게 되면 똑같이 아래 설명을 보시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점을 표시를 했대요. 그러면 스마트 라인과 함께 사용했을 때 앞에와 같이 지지저항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RSI라는 것을 볼게요. 이것 또한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리미엄 차트랑 다른 점은 원점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다른 점이기는 해요. 0점이 그려져 있어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차트 하단에서 따로 버튼 누르지 않고 차트 하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하얀색 점선이 가운데에 보이실 거예요. 이 점선을 0점이라고 했을 때 0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상승 추세이고 밑으로 가게 되면 하락 추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위로 올라가면 색깔이 빨간색이 돼요. 그러면 빨간색 선은 상승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초록색이 되는데 초록색은 하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 제가 지금 켜놓은 종목이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종목을 잘라놓은 건데 이 종목의 평균 상승과 하락의 비교를 해서 매수와 매도의 상대적인 강도를 표시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와 기울기를 통해서 매수세와 매도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상승을 했는데 그 매수세가 유지가 돼서 더 상승을 할 것인지 혹은 그 매수세가 금방 빠져버릴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능들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추세 파악을 해볼게요. 이 앞에 설명했던 4가지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추세 파악을 하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 추세를 파악할 때는요 파란 캔들 색깔이 파란색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캔들, 고야, 스마트 위에부터 캔들, 고야, 스마트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승 추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빨간색 RSI 선이 이렇게 같이 보이는 게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이면 상승이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4가지 색깔과 배열과 그리고 RSI 색깔 이렇게 3가지죠. 3가지의 신호가 맞다라고 하면 이건 완벽한 상승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를 한번 볼게요. 하락 추세는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캔들에 위에가 스마트, 가운데는 고야선이 지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캔들, 아래에 캔들이 깔리게 된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하락의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RSI는 반대 색깔이겠죠. 초록색이어야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차트는 그러면 완벽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를 봤다라고 하면 상승과 하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횡보인데 횡보일 수도 있고 추세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적어주었고요.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횡보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위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요.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아래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은 추세 전환 또는 횡보다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상승과 하락 시그널이 뒤섞였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RSI 색깔, 가운데 있는 밑에 RSI 색깔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상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하락을 얘기하고 있고 밑에는 상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호들이 일치하지 않죠. 이런 뒤섞인 신호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추세가 전환된다거나 혹은 현재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이 자주 변동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사진 캔들을 보시면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시그널이 계속 변동이 되는 거예요. 하락 나왔다가 상승 나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변동되는 시점 그리고 캔들의 키가 작아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해요. 캔들의 키가 작아지고 혹은 옆으로 누워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다라고 하면 횡보다 혹은 추세 전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스마트 차트를 보면서 스마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이 두 선 사이에 위치를 하면 이거는 추세가 나오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 사이에 캔들이 있죠.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하시는 거를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의 원칙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잘 하셔야 정말 잘하는 트레이딩을 잘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딱 정해줬어요. 어떻게 하냐? 자, 고야 라인을 넘으면 눈치 보기, RSI 라인 색 바꾸면 더 눈치를 보라라고 했어요. 이거를 옆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야 라인을 넘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하락 관점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치고요.
하락 관점으로 진입을 했는데 고야 라인을 넘어갔죠. 위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약간 바뀌나?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살짝 뭔가 이상한데? 라고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RSI 색이 바뀌어요. 보시면 밑에 RSI 색이 변동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변동이 되었는데 위에는 계속 빨간색으로 캔들 색깔이 빨간색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 사이에 캔들이 현재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하락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하락 관점을 봤다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확정을 짓냐? 딱 내려놓고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손절 타이밍을 어떻게 보냐? 스마트 라인에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캔들이 스마트 라인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면 돼요.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락으로 추세를 관점을 봤었는데 이 관점을 바꿔서 봐야겠죠.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이 스마트 라인을 넘어갔을 때 손절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라인도 당연히 계속 변동이 됩니다. 자, 스마트 라인 가격에 스탑로스라는 손절가를 애초에 진입을 걸어주시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이유가 없죠. 이렇게 스마트 라인이라는 명확한 타점을, 손절 지점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라인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SL, 스탑로스는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차트의 손절 원칙은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타 참고사항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고사항. 자, 캔들 시그널입니다. 이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넣어놓은 건데 희미하게 깜빡깜빡거리는 시그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캔들 위에 있는 시그널인데요. 단기적 시그널입니다. 이 스마트 차트 상에 깜빡이는 시그널은 이제 프리미엄 차트 보셨던 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프리미엄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차트 말고요. 프리미엄 차트 같은 경우는 깜빡이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추세의 변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L이 떴다, L이 깜빡이고 있다, 프리미엄 차트상 L이 깜빡이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S 시그널,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차트에 깜빡이는 캔들 시그널은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알람입니다. 자, 스마트 알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적어놨는데, 자, 스마트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시 1분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스마트 차트에 깜빡이는 롱쇼 시그널, 앞에 보셨던 롱과 쇼 시그널 깜빡이던 거 있죠. 그 시그널과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변동되는, 교차되는 부분, 그런 거를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스된 부분을 알람으로 줍니다. 그랬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롱숏 알람의 경우는 제가 아까 단기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람이 뜬 후에는 진입 타이밍을 이미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자마자 바로 그 시점에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차트를 확인 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바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액만 먼저 진입을 하시고 추세를 확인을 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마트 알람에서 되게 좋아하는 기능인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알람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알람의 경우는 추세의 전환을 뜻해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해보았을 때 차트를 딱 열면, 이 알람이 뜨고 차트를 딱 열면 바로 진입한 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입하시기에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조금 더 좋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그다음에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횡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했네 하고 막 진입은 하지 마시고요. 아래도 적어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트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건 필수다. 라는 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스마트 차트와 프리미엄 차트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진입 타이밍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여주는 것, 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진입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타점이라고 하죠. 타이밍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트레이딩 해보시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 전환되는 그 횡보하는 부분 아니면 바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알려줍니다. 프리미엄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또는 하락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사이에 캔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추세 전환이나 혹은 횡보하는 부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또 차이죠. 스마트 알람이 값을 합니다. 네. 고야 알람의 경우는 20개 종목의 알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알람의 경우는 모든 종목의 알람을 매 시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알람을 주기 때문에 종목을 찾는 게 시간이 훨씬 적게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딱 시간이 바뀌었어요. 1분이 됐는데 롱 알람이 30개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올라갔구나. 단기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시간대에 잠깐 상승을 많이 했었구나.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에요. 이거는 조금 잔소리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심리, 매매는 심리가 70, 기술이 30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동매매 금지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 내동매매는 막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저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막 따라서 들어가시는 거, 그런 내동 출격 매매죠. 그런 거 절대 금지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에서 이기는 매매 전략을 꼭 확립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 보유를 해 놓으시거나 혹은 분할 매매를 하시거나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팔 때도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두면 쭈르륵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팔 때도 욕심이 나면 일단 반은 팔고 두세요. 제가 반익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은 일단 팔고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매 하시는 거. 그 다음에 TPSL이라고 하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스마트 라인에 이제 SL, 손절 라인을 걸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익절과 손절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심리전에서 이길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직접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확립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꼭 확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하기 정말 금지예요. 제가 집에서 혼자 해본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되다가 이제 폭삭 망하면 이제 땅굴에 뚫고 들어가서 레버리지 높게 쓰고 이러다가 더 망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힌 매매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제가 적어두었어요. 습관이 잘못 잡히면 트레이딩도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잘못 잡으시면 진짜 평생 계속 그렇게 잃는 매매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기 절대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줌미팅, 임효유 대표님 줌미팅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계속 피드백 받는 거예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시면 제가 이제 막 이 EX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데 EX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케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차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게 되면 나의 팀이 생기잖아요. 그 팀들끼리 같이 옆에서 감시죠. 이렇게 옆에서 계속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점검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응용입니다. 계속 의심하라, 계속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었는데 어떤 뜻이냐면 상승 구간을 만났다 라고 하면 진짜 상승인지 확인하고 어디까지 상승할지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승이니까 롱 그리고 그냥 두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디까지 상승할지 혹은 변동이 있는지 계속 의심, 계속 차트를 공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락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고 생각하시고, 횡보 구간을 만났다라고 하면 진짜 횡보 구간인지 의심을 하시고 언제 어디로 튈지, 횡보니까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로 튈지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응용을 하시다 보면 전문 트레이더의 모습을 갖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라고 합니다. 차트가 아무리 잘 맞는다라고 해도 거래소를 사용하실 줄 알아야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를 누군가 알려줘서 할 수가 없어요. 거래소는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본인이 직접 습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트레이딩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어요. 그리고 차트가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도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보입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차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눈을 기르시는 건 꼭 하셔야 하고요. 아무리 잘 맞는다라고 해도 모든 장을 경험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린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완전히 트레이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1년이 이제 막 된 거죠. 아직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하락하는 장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4월달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이죠. 3월달에 막 올라서 들어가만 수익이었어요. 그러다가 4월달 하락하면서 제 맘대로 했죠. 그러니까 다 망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좀 혼자 했고 옆에서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을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 또 하락장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이번에 3개월 동안 상승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도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는 그 날에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정각이 되면서 캔들이 바뀌고 봉 마감이 되고 연봉이 마감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별로 별일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모든 장은 경험을 해보셔야 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줘도 그걸 체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앞에서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트레이딩이라고 해놓고 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실전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실제 차트를 지금 열어놓은 겁니다. 제가 실전 트레이딩이 굉장히 떨려요. 왜냐면 제가 가끔 앞에서 실전 트레이딩을 몇 번 송파에서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반대로 가가지고 조금 떨리니까 제가 뭘 집어준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당장 들어가시거나 올빵을 때리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손절 기준이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돼요. 자, 보야 도미넌스 먼저 볼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보야 도미넌스 점수 43.4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도미넌스 그 표를 앞에 이렇게 PPT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도 외우지를 못해서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녀요. 저도 외우는 거는 잘 못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서서히 증가하는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38포인트랑 같은 구간이기는 한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하락하고 있어요. 앞전에 설명드렸을 때 PPT에서는 상승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전시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수입니다. 요거는 매도를 고려하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시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계속 유지가 될지 혹은 잠깐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상승을 할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서 보셔야 합니다. 마켓 도미넌스 한번 열어볼게요. 마켓 도미넌스. 자,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네요. 많이 점유율이 하락을 했고요. 대신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살짝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탑10. 탑10은 알트 중에서 이더리움을 빼고 나머지 중에 높은 것, 시총이 높은 것 10개를 탑10이라고 합니다. 탑10 알트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 그 시총 12 이하의 더 알트코인 그리고 잡코인들까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할 때요. 어제 저녁 밤쯤이었어요. 그러니까 12시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점수를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런 도미넌스를 분석을 했을 때 알트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왔죠. 네, 너무 뿌듯해요. 네, 웃어주세요. 자, 비트코인 항상 먼저 보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항상 보셔야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전에 도미넌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시장의 흐름을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시장의 현재 55%인가요? 56%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이 혹은 하락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더 하락을 하거나 더 큰 상승을 보이거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항상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스마트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 이렇게 놓고 보고요. 지금 고야 라인에 맞으러 오고 있어요. 그렇죠. 고야 라인 진입을 하실 때 진입하시는 타점은요. 추세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배열인지 혹은 뭐 RSI 색깔이 뭔지 캔들 색깔이 뭔지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진입을 하실 때는 고야 라인이 지지와 저항선, 강력한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지와 저항선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고야 라인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RSI를 보시면 높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살짝 하락을 아주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이 RSI 라인은 계속 위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 상승할 힘이 남아있다라고 단순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런 것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훅 빠져서 얘가 초록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힘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고야 라인에 가까이 왔으니 지지와 저항선이 되어주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셔서 지금 현재 파란색이죠. 그럼 뭐예요? 상승, 롱 진입을 하시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진입하실 수도 있죠. 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분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알트 상승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한번 볼게요. 알트 중에 대장주인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것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RSI 라인 많이 떴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 상승할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 만큼은 살짝 내려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알트 장이라고 했으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좋겠네 이렇게 감히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야 라인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고야 라인 언저리 부분에서 롱 진입하시는 거예요. 리플, 우리들이 좋아하는 리플 친구를 한번 볼게요. 와우. 자, 리플인데
보시면 이 RSI 라인을 보세요. 아까 이더리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위로 떠 있지 않고 이 0점에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야 라인에서 롱 진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진입을 하실 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다거나 혹은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전제를 두시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빠져서 스마트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당연히 손절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진입하신 비중을 조금 줄이거나 해서 추세가 확 변할 수 있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를 볼까요? 도지코인 한번 볼까요? 혹시 스마트 알람에 제일 최근 온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알람이 있으면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도지는 많이 도망갔네요. 많이 도망가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거는 메모해 두시면 돼요. 따로 메모해 두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고야라인 언저리에서 진입하시는 거. DENT. 네, 이 DENT라는 코인이 볼게요. 어떤 상태인가? 전 시간, 그러니까 1시 1분에 온 것이지만 저는 그래도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딱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1시간 혹은 2시간 전 것도 저는 찾아서 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계속 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캔들이 사이에 있네요. 가운데에 있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 시간대까지는 상승 추세였지만 이게 혹시 하락 추세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는 진입하시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이게 골든크로스가 난 지 얼마 되지, 골든크로스죠? 네, 어쨌든 크로스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것도 메모를 해두셨다가 한두 시간 뒤에 정확하게 딱 벌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있을까요? JTO요. JTO라는 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데드크로스 발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캔들이 하늘색,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상승하는 캔들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래로 쭉 빠졌죠.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간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바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몇 분 뒤죠. 한 30분 후에 보시면 다음에 나오는 캔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RSI 라인이 좀 많이 위로 떴네요. 그러면 이거는 하락으로 변동이 된다라기보단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아니 골든크로스죠?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JTO라는 코인 한번 볼게요. 네. 자, RSI 색깔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야라인 가운데 가고 있고 캔들 하늘색에 캔들이 위로, 고야라인 위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간을 보시면 이 캔들이 아래로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 혹시 이 캔들이 스마트 라인을 뚫거나 하면 진입을 하지 마시고 그 위로 뜨면, 고야라인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하게 되면 진입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셨다가 진입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JTO라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FXS요. FXS. 네. 우선 이 코인 먼저 보도록 하고요. 오, 이거는 아주 그 스마트 알람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세요 라는 말을 좀 많이 드려요. 그런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이 아닌 잡코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코인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가 확확 변하거나 혹은 한 번에 상승을 할 때 큰 상승을 주거나 혹은 큰 하락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이 캔들이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이 캔들 하나가, 이 몸통 하나가 5%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5.11%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꼬리를 뺀 가격입니다. 5.11%. 여기 왼쪽 상단 끝에 보이시죠? 5.11%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쭉 빠졌네요.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 볼게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RSI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위로 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세가 센. 그리고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로 아주 예쁘게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캔들이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현재 시점,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지지를 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고야 라인에서 잠깐, 조금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잡코인,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진입을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진입하면 손절하는 것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진입을 해보고, 추세가 더 상승이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FXS라는 이 코인 지금 타점이 좋아 보이네요. 이거. 네, 그런데 변동성이 크니 좀 유의를 하셔라. 아까 하나 더 말씀하셨죠? 하나만 더 볼게요. TRX, 트론. 네, 트론. 오,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고야 라인 딱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RSI가 다 상승으로 골든 크로스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상승해서 캔들, 고야, 스마트 순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RSI 색깔도 빨간색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지는 구간이에요.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아까랑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으로만 진입을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 스마트 라인 모양을 보시면 이대로 계속, 이 캔들이 이대로 계속 빠진다면 스마트 라인을 뚫고 내려온다거나 혹은 스마트 라인이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아예 변동될 수 있다. 그런 점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관점이긴 합니다만 추세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실전 트레이딩을 뭐 어떤 거를 뭐 찝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는 애초에 안 했어요, 사실. 네, 그런 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찝어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코인들, 그리고 제 관점을 적어두시고 그게 진짜 맞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앞에서 말하는 거를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적어서 내 걸로 만드셔야 진짜 트레이딩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접니다. 전데. 감사합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만 24살이에요. 지금 00년생, 만으로 따지면 24살이고 이제 1월 1일이 되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게 되면 만 25살이 되는 거죠. 자, 사회생활 9년 차입니다. 24살인데 사회생활 26살이라고 할게요. 네.
사회생활 9년 차인데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뭔가 좋거나 하지 않아 부유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돈을 계속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제가 알바를 하러 갔거든요. 교복 입고 그대로 알바를 했던 적도 있고, 교복 이제 갈아입고 롯데리아에서 일했습니다. 롯데리아 그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고 일하고. 그래서 학생 때부터 일을 해서 이제 일을 한 지가 9년 차가 된 거죠. 교복 입고 알바를 하던 제 교복을 입은 제 모습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마지막 제 직업이 뭐였냐면, 이 일을 하기 전에 제 마지막 직업이 뭐였냐면 고객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못하게 나름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기도 했고, 고객센터 상담사를 하면 집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센터 상담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담사를 했었는데, 이 상담사를 할 때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제가 콜센터 다녀요 라는 말을 누구 앞에서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상담사라는 게 좀 한마디로 쪽팔렸어요. 속된 말로. 고객센터 상담사 면접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욕만 안 하고 붙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썰을 말씀을 드리면, 고객센터 상담사 그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왜 지원했어요? 라고 했는데 돈 필요해서 지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쟤는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같이 입사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한 제가 뭐가 됩니까? 면접 나름 떨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자랑스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가 넷플릭스랑 애플에서 상담사로 있었는데, 제가 일 소개를 할 때 저 그냥 사무직해요 라고 하기도 하고, 저 넷플릭스 다녀요 그랬어요. 저 글로벌 서비스 IT 부문에서 일합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은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거나 그런 의욕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직업을 가진다라고 한들 어차피 월급쟁이잖아요. 어차피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거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월급쟁이로 일하는 삶은 그 부자가 되는 길이랑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냥 노예 생활이에요. 머슴살이. 그래서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EX를 만나게 된 거예요. EX 차트를 만났을 때 이거면 내가 부자의 반열에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뒷부분을 조금 적어와서 보면서 할게요. 월급쟁이라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부자는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계속 찾고 있을 때 그때 EX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자본을 들이지 않고 뭔가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자본을 들여서 가게를 차려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았고요. 덜컥 시작을 해본 거예요. 1년 전에. 그리고 시작을 해보니 내가 하는 만큼의 내 소득인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소득이 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었고 신났어요. 손가락 까딱하면 돈이 막 벌려요. 너무 신이 났고, 그래서 지금도 차트를 보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했던 트레이딩으로 제가 한 달에 월급 250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250도 못 받았어요. 220, 30? 왜냐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콜센터는. 그렇기 때문에 23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런 250을 받던 제가 월에 그 4배에 달하는 돈을 벌어보니 삶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항상 교복을 입고 일을 할 때부터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나가기 급급하니까. 그런데 돈 벌면 그냥 다 가잖아요. 스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에서 좀 그 돈이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 보니 좀 시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막막했던, 그냥 고객센터에서
자격지심이 있었음에도 변화하지 않았던 그 막막했던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BTS 팀에서 팀 내 강사라는, 네, 누가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업 트레이더로 지금 하고 있고요. 4월달부터 전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 짧은 인생에서 EX는 유일하게 찾은 탈출구고 부자를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스마트 차트로 마무리를 해보자면,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이렇게 변했으니 같이 변하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코린으로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투자도 해보지 않았고 주식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트레이딩을 해오면서 팀 내에서, 저희 이제 BTS 팀 내에서 오프로님이 브리핑 해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오프로님 안 쳐다놓고 계속 질문만 하고 싶어요. 묶어놓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계속 그 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오프로님이 팀 내에 오프로님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차트 공부를 나름 해보았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서 다른 차트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해봤던 거죠. 그런데 제가 스마트 차트가 나오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 스마트 차트에 그게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힘들게 정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는 그냥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아는 사람이 봐야, 전문가가 봐야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 1년짜리 코린이, 아직도 코린이이긴 하지만 이 스마트 차트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점점 1년이 지나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정교해져 가는 거를 제가 너무 체감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더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해줄지 기대가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스마트 차트 최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의 상황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얼마 전에, 제 1년 전의 모습처럼, 1년도 안 됐죠? 6개월 전의 모습처럼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양상수 아이오님은 실제로 지금 9년 사이가 저희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아버님께서 또 꽃다발을 증정을 해주셨습니다.